에서는 이제 컴포넌트별로 요거 컴포넌트 어플리케이션 그룹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컴포넌트별로 샘플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교육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 컴포넌트별로. 그래서 많이 질문들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샘플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요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동영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버튼 화면을 열어보시죠. 자, 제가 버튼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들을 좀 드렸는데 그 이외의 것들 설명 안 드린 내용들 이런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1번 바인딩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기본 교육할 때 앉아서 베이스 4원 설명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바인드 데이터셋하고 칼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면 여기서 펼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된다 그랬죠. 똑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플랫 스타일은 버튼의 모양을 평면 스타일로 하시고 싶으면 어피어런스를 플랫이라고 주면 된다고, 이것도 베이스 하원 할 때 설명드렸죠. 요거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XPR은 제가 설명 안 드렸던 내용인데, 요건 뭐냐면 버튼에도 EXPR, 익스프레션 처리하실 수 있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EXPR. 자,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숫자를 이렇게 넣어요. EXPR1. 그러면 이렇게 수식을 가지고 버튼의 글자를 이렇게 바꿔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샘플입니다. EXPR 프로퍼티를 조정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픽처 버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픽처 버튼이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이미지 아이디 프로퍼티에 여기서 선택하시면 된다 그랬고, 버튼 아래에서 선택해놨죠.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글자가 안 보이니까 버튼 스타일 프로퍼티를 true로 줘야 된다. 요거까지 알려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선택하신 이미지는 리소스 안에 있는 이미지라 그랬죠. 자, 여기 가보죠. 글로벌 탭에 보면 이미지스 이렇게 돼 있고, 요 리소스에 요놈 보면 이렇게 버튼을 만들 때는 4분의 1만큼 사이즈 똑같이 해가지고 4개를 만들고 붙여 만든다 그랬죠. 순서는 팝, 푸시, 셀렉트, 디저블 순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설명에서 드렸는데, 그 이외에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제 문서에 써놓은 거 보면 일단 첫 번째 알려드릴 게, 디자이너 분들이 지금 얘 보면은 이미지가 끝부분이 라운딩 처리가 돼 있죠. 이 라운딩 처리 어떻게 한 거냐면 요 맨 끝부분 요거 조금 남는 거 있죠. 요 부분을 투명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투명 처리할 때 이 투명 색깔을 뭘 주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때는 투명색은 샵 008080을 주시는 겁니다. 샵 008080. 여기다 써드리죠. 제 문서에 보면 있어요. 샵 008080 이렇게 해주시면 투명 처리가 됩니다. 이미지에. 자, 그거 한 가지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무조건 4개 붙어 있는 이미지 중에 첫 번째 것만 튀어나와요. 근데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얘만 처음에 최초로 선택이 되는데 얘를 최초에 선택하고 싶어요. 얘를. 그러니까 뭐 특히 디저블 같은 경우에 하시면 디저블된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자동으로. 자, 요걸 하시려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 프로퍼티 중에 이미지 스테이터스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미지 스테이터스. 요 놈을 왜 순서 있다 그래서 팝푸시 셀렉트 디저블 이렇게 해서 디저블을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시면 디저블로 선택이 됩니다. 근데 요 상태에서 지금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프로퍼티를 하나 더 줘야 돼요. 오토드로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 오토드로를 false로 주셔야만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요거 필요하시겠죠? 오토드로가 true면 무조건 첫 번째 게 나오고, 오토드로가 false면 요거 이미지 스테이터스 주신 상태에 따라서 이미지 처리가 됩니다. 자, 요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문서에 써놨어요. 그 다음에 레프트 마진이라는 프로퍼티 알려지죠? 여기도 있어요. 레프트 마진. 자, 레프트 마진이 여기 있겠죠? 자, 레프트 마진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주면 왼쪽에서 10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 경우가 필요하시냐면
프로젝트에서 이미지를 만드실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요 앞부분에 화살표 이렇게 딱 그리시고, 뭐, 앞부분에만 이미지를 두시고, 글자가 옆으로 나와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그 경우에는 레프트 마진을 써서 글자를 좀 이미지에서 옆으로 벗어나게. 그렇게 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트랜스페어런트. 자,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그 투명 처리하는, 투명 여부 지정하는 프로퍼티인데, 이 트랜스페어런트 툴가 거의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버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막 갖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면 얘를 실행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이렇게 막 갖다 움직이면, 잔상이 나와요. 지금같이 이미지가 하나짜리 이렇게 한 개만 올라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별로 눈에 안 드러나는데 굉장히 많게 되면 얘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잔상이 남는 수가 생깁니다. 그거를 방지하는 프로퍼티가 바로 이겁니다. 트랜스페런트. 그래서 트랜스페런트를 true로 주시면 화면 이동할 때 잔상이 안 생겨요. 얘가 false면 이제 잔상이 좀 생기겠죠. 자,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디폴트는 트랜스페런트가 false예요. 그러니까 픽처 버튼 하실 때 잔상 안 생기게 하고 싶으시면 트랜스페런트를 true까지 이렇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버튼 쪽에 뭐 다른 기능도 있겠지만 제가 샘플에 만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에 대해서.